세종대왕. 모두가 반대하던 선택을 한 왕.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떠올릴 때 늘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성군, 위대한 왕, 완벽한 군주. 하지만 그 단어들은 정작 세종이라는 사람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 그는 처음부터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고 모두가 환영한 선택을 한 적도 거의 없었다.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반대 속에 있었고 계속해서 혼자 결정해야 했으며 그 결정의 결과가 나라 전체를 흔들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종대왕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따라가 보려 한다. 세종의 본명은 이도였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왕위와는 거리가 있었다. 셋째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장자 상속이 원칙이었고 왕위는 늘 맏아들의 것이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야망을 품었다는 기록은 없다. 오히려 그는 학문을 좋아했고 몸이 약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즐기지 않는 성격이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그는 말수가 적고 자주 병을 앓았으며 밤을 새워 책을 읽다가 쓰러지듯 잠들곤 했다고 한다. 왕이 되기에는 너무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왕이 된 이유는 그의 형 때문이었다. 첫째 형 양녕대군. 그는 너무 자유로웠고 너무 솔직했으며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기록상 그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신하들 앞에서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려 했다는 해석도 있다. 진실이 무엇이든 결과는 같았다. 왕이 계승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도가 올라왔다. 준비되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에게도 조선에게도. 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조정의 분위기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다. 셋째 아들이 과연 왕을 할 수 있는가? 학문만 아는 사람이 정치를 알겠는가? 몸도 약한데 국정을 감당하겠는가? 의심은 곳곳에 있었다. 그는 즉위 초기부터 자신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세종은 강한 왕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명령하지 않았고 큰 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결정을 서두르지도 않았다. 대신 듣는 데 시간을 썼다. 세종은 신하들과의 회의를 유난히 길게 했다. 반대 의견을 끝까지 들었고 같은 안건을 며칠씩 다시 논의했다. 신하들은 답답해했다. 전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강압적으로 나서면 이 왕위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래서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신뢰를 쌓는 쪽을 택했다. 하지만 그런 세종에게도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 바로 백성의 말을 문자로 만들겠다는 결정. 훗날 훈민정음이라 불리게 되는 그 선택이었다.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결정이지만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 시대의 글자는 한자였다. 한자는 지배층의 언어였고 지식인의 상징이었으며 권력 그 자체였다. 글자를 안다는 것은 곧 신분을 의미했고 글자를 모른다는 것은 말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었다. 그 질서를 왕이 직접 흔드는 것은 곧 기존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신하들은 즉각 반대했다. 백성은 글자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글을 모르면 다스리기 쉽습니다. 새 문자는 질서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반대는 단순한 보수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문자가 퍼지면 권력이 분산된다는 사실을. 세종은 그 반대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움직였다. 훈민정음은 처음부터 공개 사업이 아니었다. 소수의 학자들과 함께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신하들조차 완성 직전까지 전모를 알지 못했다. 왕이 신하들을 설득하지 않고 밀어붙인 거의 유일한 정책이었다. 그만큼 위험한 선택이었다.
세종의 몸은 그 시기부터 급격히 망가진다. 눈병은 악화되었고 당뇨로 추정되는 증상, 지속적인 두통과 통증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거의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문서 검토를 멈추지 않았다. 밤마다 사람이 읽어주는 글을 들으며 수정사항을 지시했고 하나의 표현, 하나의 소리까지 집요하게 확인했다. 그가 원한 것은 아름다운 문자가 아니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자였다. 마침내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을 때 환호는 없었다. 비판과 조롱, 그리고 노골적인 반대가 이어졌다. 어떤 신하는 이것은 오랑캐의 문자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왕 앞에서였다. 세종은 그 말을 처벌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답했을 뿐이다. 백성이 편하면 그것으로 되었다. 세종의 선택은 당장 성공하지 않았다. 훈민정음은 한동안 천시받았고 여성의 글, 하층민의 문자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세종의 또 다른 선택은 과학과 기술이었다. 농사력, 천문 관측, 치국이, 해시계. 이 모든 것은 왕의 취미가 아니었다. 그는 자연을 이해하지 못하면 백성을 지킬 수 없다고 믿었다. 가뭄과 홍수는 신의 영역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 자체가 당시로서는 위험한 발상이었다. 세종은 인재를 가리지 않았다. 신분보다 능력을 보았고 출신보다 결과를 보았다. 장영실 같은 인물이 그의 시대에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 선택 역시 반대를 불러왔다. 천한자에게 나라의 기술을 맡길 수 없다. 세종은 또다시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결과로 답했다. 세종의 말년은 외롭다.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정치는 대신들에게 맡겨야 했으며 자신이 만든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그는 완성된 왕이 아니었다. 끝까지 불안했고 끝까지 의심받았으며 끝까지 선택을 강요받았다. 세종대왕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업적이 아니다. 그가 모두가 반대하던 순간마다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점이다. 왕이었지만 권력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고 지배자였지만 백성을 믿는 선택을 했으며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택했다. 그래서 세종은 완벽한 군주가 아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흔들리던 인간에 가깝다.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 내린 선택들이 오늘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세종은 위인이기 이전에 가장 위험한 결정을 가장 조용히 실행한 사람이었다. 원하시면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